어제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무려 5명의 일가족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살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은 집안에서, 30대 남성은 집 밖의 화단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9장의 노트 종이가 발견됐는데요. 도대체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뉴스 따라잡기에서 사건의 전말을 취재해봤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아파트. 어제 오전 7시쯤 관리사무소로 주민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아침 7시 2분에 주민이 지나가다가 보안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나와가 확인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주민이 목격한 건 화단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망자의 주머니 안에서는 정성스레 접어놓은 쪽지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자기 호실하고 아파트 비밀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달라 경찰관한테 알려주는 그런 쪽지였고. 숨진 남성이 경찰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경찰은 곧바로 쪽지에 적혀있는 호수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4명은 거실에 반듯하게 누워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다 가려놨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란히 누워있던 건 놀랍게도 내부의 시신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마저 당혹스러워지는 순간, 이들은 누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 결과 숨진 5명은 한 집에 살던 일가족이었습니다.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아들 39살 송모 씨, 거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60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송 씨의 누나와 8살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사건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 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술병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탁자 위에도 있기도 하고 방바닥에도 있고 그런 정도였지. 그 집안이 흐트러져 있거나 그런 현상은 아니고. 저항해서 뭐 깨지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없고 가지런히 단단히 있고 집안이 깨끗했어요. 사망 원인을 찾던 경찰은 누워있던 시신에서 한 가지 공통된 단서를 발견합니다. 목을 과인들이 햇빛 사양 가리게 그 줄 있잖아요. 그거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쫄랐거든요. 대부분을 다. 4명의 가족이 모두 누군가에게 목이 절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런데 의문인 건 4명 모두 반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목 보면은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신 내고다. 애기한테도 그러면 저항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시신이 누워있는 자신의 아파트 호수를 알린 채 투신한 30대 남성. 그리고 반항의 흔적 없이 목 절려 숨진 4명의 가족. 의문투성이의 일가족 사망 사건은 얼마 뒤 집안에서 9장의 종이가 발견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바로 유서였습니다. 아버지 또 유서도 있고 아들 유서 따로 있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자살하기로 의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사건 닷새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유서에는 자식을 잘못 키워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는 내용이, 아들 송 씨의 유서에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떠난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동의하에 함께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신한 그 아들이 가족들을 어제 새벽에 목을 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사망케 하고, 그러고 이제 본인은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추락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 가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 송 씨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해운대에 위치한 비교적 고가의 아파트였는데요.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봤던 애인데 애기가 되게 좀 멋스럽게 해서 다녔어요. 되게 귀여워요. 가족들의 관계도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웃들의 얘기였습니다. 항상 보면 그 누나가 항상 웃고 할머니도 웃고 할아버지도 이제 어저께 병원에 가신다고 밝게 말씀도 다 하시고 하여튼 아주 밝은 가족.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 가족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생필품마저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가족.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아들 송 씨의 사업이 실패한 뒤 얼마 전부터는 심한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비가 한 100만 원 이상 밀려있고 보증금 한 3천만 원 된 거 다 까고 월세로 한 달에 150만 원 내고 있는데 625만 원 못 받았다네요. 공업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가 아니고 딸세로 살고 있었던가 봐요. 송 씨 가족은 내일인 15일 집을 비워주기로 돼 있는 날을 앞두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고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적에 생활고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유서를 남긴 건 아버지와 아들 송 씨뿐. 경찰은 나머지 가족의 경우 의사와 다르게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8살의 어린 조카.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근데 부검하고 저항 흔적이 또 있는지 판단해서 살해한 걸로 확인이 되면은 살인으로 입건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도 자살한 사람은 천재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살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살인이죠. 살인 후에 자기가 자살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나 또는 보호자가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부검을 통해 수면제 사용 여부를 포함한 일가족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